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네. 먼저 권한대행 체제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부시장님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은 날들 고생 많으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지난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장애인이 252만 명인데 고용률이 34.9%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61.5%에 비해서도 좀 많이 낮은 셈이고요. 네네. 서울시의 장애인은 올 9월 말 기준으로 약 39만 명인데요. 이 서울시 전체 인구의 4% 정도 되죠. 이 중에 중증 장애인이 15만 명인데 이 장애인 가구의 이 고용률이 20.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분들이 민간 노동 시장에서 참 생산성과 경쟁 기준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체중증 장애인 참여를 좀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하신 바 있죠. 예, 금년에 시범 사업 했습니다. 네, 금년 5월에 발표하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제 일자리 130명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 130명 총 260명을 이렇게 공모를 했고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등 사업으로 좀 이런 공공일자리를 운영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탈시설 장애인 이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기 위해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예. 네,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내년에는 지금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요. 지금 예. 한 2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금년에 12억 원 규모였는데 내년에 한 25억 원 정도. 일단 편성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 일자리들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확대를 하신다고 답변을 주신 만큼 그 자세한 추진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의 이런 이 일자리 내용들 종류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 점에서 좀 유형들은 좀 다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추진 대책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감사원이 지난 9월에 이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죠. 이거 일반 대기의 4배에서 6배, 승강장의 3배에서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국비가 163억 원, 시비가 380억 원, 총 543억 원을 투입했어요. 이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그런데 이 추경 편성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현재 집행액이 165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30.5% 집행률이라는데 한번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환기 설비 시스템 개량은 집행률이 4%대밖에 안 돼요. 터널 본선의 환기 설비 집진 효율 개선 사업은 이렇게 23.7%. 이 추경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부진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기 설비 집진 효율 같은 경우는 이 추경 자체가 하반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늦은 데다가 공사 좀 발주가 지연돼서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절차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환기 설비 시스템은 특히 4%에 불과하다는 건 좀 심각한 상황 같은데 이 서울교통공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자세한 지금 진행 상황과 그동안의 이런 추진 내역들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얼마 전에 울산에서 그 33층 이상 초고층 화재 발생한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완전히 외벽이 꼭대기층까지 거의 불에 완벽하게 휩싸이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도 그런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 이 586개소입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외벽 마감재가 가연성인 이런 건물이 이 360여 개소로 추정이 되거든요. 2015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그럴 거라 예상을 한다면요. 아까 업무 보고 내용에 보니 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이 70m,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각 시도에는 울산에도 없었다는 70m 소방 사다리차가 4대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다리차 70m짜리 몇 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 23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30층 이상에는 이런 사다리차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20층 이상의 이런 고층 건축물 화재가 737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내부에서 불이 나는 건 사실 진입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울산에서 발생한 이런 화재, 사실 부산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의정부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이제 울산에 이어서 언제든지 저는 이런 가연성 마감재로 설치되어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 서울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이 우리 수도인 만큼 또 국제 도시인 만큼 좀 선도적인 그런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관련 건축법 개정은 지금 추진 중이지만 이 서울 소방이 또 국가적 전환이 되기 전에 이 전국의 소방을 이끌어가는 선진 소방 아니겠습니까? 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초고층 건물 이 전담하는 화재 진압 전문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부시장님 간판이 5개 광고물이 이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된다는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뭐 불법 오개 광고리 많습니다. 예. 네, 서울시가 이 국제도시인 만큼 이 미관에도 좋지 않고 이 안전 기준이나 설치 후 관리 기준 자체가 없죠. 간판 같은 경우 이 내린 설계라든지 최근 강풍이나 태풍 시에 간판이 떨어져서 행인들을 많이 이 부상을 입히고 심각한 인명 피해까지 위험이 있는 이런 불법 간판들에 대해서 서울에서 먼저 그 법령 개정 전이라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런 대책 마련 선도적으로 좀 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뭐 사실은 이게 이제 규정 자체를 전부 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례에서 정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방법들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12시 20분경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박수영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하고